안녕하십니까. 1위의 경제뉴스입니다. 오늘은 자녀의 통장 개설 시 꿀팁 3가지를 전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자녀가 태어나면은 통장부터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부터 돈과 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여줄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금을 미리 증여하면 추후 절세 측면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올해 4월부터는 자녀 계좌도 비대면으로 개설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고요. 이에 따라서 개설 과정 또한 매우 편리해졌습니다. 우측에 보시면은 올해 4월 10일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보도 자료입니다. 이제 부모가 비대면으로 자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주 증권사와 은행이 해당이 되겠고요. 아래 보시면은 일부 증권사는 이번 상반기 때 벌써 도입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 각각의 은행별로 이러한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 도입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 참고하시어 원하시는 은행에 통장을 개설하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내년에 이 서비스를 도입하는 은행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에 서비스 도입되는 은행이 있다면 그 시기까지 또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로 내년에 서비스 오픈을 하는 은행들은 경남은행, K뱅크, 그리고 산업은행, SC제일은행, 그리고 제주은행 등이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도입 일정은 변동이 가능하다는 점 유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자녀 통장도 관리를 잘 해야만 이러한 기대를 현실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칫 증여 방식에 따라서 절세는커녕 세금 부담을 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계좌 개설부터 자금 이전, 세금 신고까지 잘 알고서 반드시 접근을 해주셔야 됩니다. 한 뉴스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요. 2021년도 11월에 발간된 뉴스입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편법 증여, 탈세 꼼수에서 국세청에서 약 1973억 원을 추징한 기사가 있습니다. 그중 일부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액 자산가인 A씨는 수십 차례에 걸쳐 은행 창구와 ATM 기기로 현금 수억 원을 뽑아 증여세 없이 미성년자인 아들 B군에게 무통장 입금을 했습니다. 그리고 B군은 이 돈으로 부동산을 매입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에는 아버지 C씨에게 임대용 빌딩을 증여받은 미성년자 자녀 D군은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데도 증여세, 취득세 등 수억 원을 자진 납부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D군이 낸 세금도 C가 대신 내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수십억 원의 현금을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편법 증여하거나 건물을 준 뒤 관련 세금을 내주는 방식으로 꼼수 탈세한 행태가 대거 적발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비춰볼 때 자녀 통장 개설 후에도 이러한 증여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곤두 촉각 세우셔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꿀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꿀팁은 청약통장은 만 14세부터 가입하세요 라는 첫 번째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청약통장을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출생 직후에 만들어주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의 청약 점수는 인정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굳이 미리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청약저축의 금리는 2%대로 매우 낮고, 그리고 해지 시 우대 금리가 적용이 되지 않는 등 수익률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이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다른 금융상품을 먼저 가입하여 운용을 한 다음 추후 청약 점수 인정 기간 나이가 있는데 그때가 되면은 가입해도 늦지 않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미성년자의 청약 점수 인정 기간은 2년으로 매우 짧았었습니다. 그치만 올해 9월부터는 5년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자녀가 종전에는 만 17세가 되는 해부터 청약 점수를 쌓을 수 있는 나이가 됐었는데 앞으로는 만 14세부터 가능합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만드시지 말고 자녀가 중학교 2학년 생일이 지난 시점에 만드시는 것이 가장 유리한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소득공제 대상 연간 납입 한도도 기존의 240에서 300으로 상향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 청약통장의 금리가 매우 낮았었는데 작년 11월 0.3% 그리고 이번에 0.7%를 인상을 함으로써 약 1년 동안 현 정부에서 총 1%의 청약저축통장 금리를 인상한 셈입니다. 그래서 금리는 2.8로 그래도 많이 현실화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비춰볼 때 첫째, 만 14세 때 가입을 한다. 그리고 이번에 이러한 부분은 납입 인정기간이 확대되었기 때문이고, 두 번째,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가 되었다. 그리고 금리도 인상이 됐다. 이러한 장점들이 있으니 이 편의에 맞춰서 청약통장을 개설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꿀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금이 없더라도 증여신고는 반드시 하자라는 것입니다. 미성년자 자녀는 10년간 2천만원, 그리고 성년 자녀는 10년간 5천만원에 세금 없이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전제 조건은 증여신고를 잘 해야 한다는 점이겠죠. 주로 생활비나 교육비 등으로 지급하고 해당 용도로 즉시 사용되는 돈이 아니라면은 부모, 자식 간의 자금 흐름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이러한 10년간 2천만원, 10년간 5천만원의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이러한 세법상 규칙들은 잘 지켜주셔야 합니다. 만약 증여재산으로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나중에 공제 범위까지만 증여했다는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증여를 했을 경우에는 신고를 제때제때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길동이 2천만 원을 증여한 후에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만약 1년 후 3천만 원으로 불었다. 그러면은 국세청에서는 3천만 원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가산세까지 부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한 세금과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는 점 반드시 유의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신고기한을 놓쳤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한 후 신고를 해야 됩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하지 않는다. 만약에 나중에 국세청에서 추징이 들어오면은 더 큰 가산세를 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녀에게 증여하신 부모님들이 계실 경우에는 제때제때 증여세 신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꿀팁 세 번째, 손실 중인 주식을 물려주자 라는 것입니다. 현금이 아니라 금융상품을 증여한다면 증여 시점에 재산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거나 그리고 향후 가치가 오를 가능성이 높은 상품을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실난 펀드나 가치가 하락한 주식을 증여한다면 증여 이후에 자산 가치가 오른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좋은 제도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금융계좌의 이자나 배당수익 역시 증여신고 이후에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자녀의 수익이므로 증여세와 무관하게 됩니다. 종종 자녀를 위해 증여를 해주고 나서 부모가 급전이 필요해 다시 빼쓰거나 돌려받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도 다시 돌려받는 그 자체를 증여로 본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금의 리턴도 증여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자녀에게 갈 때도 증여, 그리고 부모에게 다시 돌아올 때도 별도의 증여. 그래서 마찬가지로 각각의 증여 공제 범위를 넘어섰다면 증여세를 각각 부담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 일시적으로 빌려주는 것이라면 차라리 차용증을 쓰고 이자 지급 등 거래 내역에 근거를 남기는 것이 주요 방법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자녀에게 통장 개설 시 여러가지 꿀팁을 알려드렸는데요. 많은 이러한 꿀팁을 활용하시어 증여세 폭탄이나 이러한 국세청에서부터 가산세와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